사드 얘기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레이더와 발사대 등 사드 핵심 장비가 오늘 새벽 부지인 성주 골프장으로 반입이 됐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황재현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정확히 몇 시에 들어간 겁니까? 네, 사드 핵심 장비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경북 성주의 성주 골프장에 반입됐습니다. 주한미군은 레이더를 앞세우고 전자장비 관련 차량, 그리고 발사대 차량 순으로 골프장에 진입시켰습니다. 보통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발사대 2기 혹은 3기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은 발사대와 장비는 앞으로 추가로 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6일 수송기를 통해 발사대 2기를 오산 공군기지로 옮긴 것을 시작으로 장비 운송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후에는 한국 반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왔습니다. 새벽에 전격 이뤄진 반입에 대해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작전 운용 능력을 연내에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주 골프장 인근에서는 진입에 반대하는 군민 수십 명과 도로를 확보하려는 경찰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았다며 대선 이전에 장비를 배치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새벽 전격 배치는 이런 그동안의 발언과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시설 공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주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선 성주의 사드 반입은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캠프 측에서 얘기를 했고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환경평가도 안 하고 한밤중에 기습 배치라니 유감이다. 이 부분하다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관련한 내용이 전해지면 다시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네. 어제 이와 관련해서 사드 계속된 공방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드가 핵심 장비들이 전격 배치되면서 어떤 입장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그와 관련한 의미가 조금 부각되는 양상이 되긴 한 것 같은데요. 어제 공방을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목조목 반대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면서 오히려 우리 당 보고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비판하셨어요. 아까 5차 핵실험 때문에 찬성으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했는데 아닙니다. 5차 핵실험은 작년 9월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작년 11월에도 우리 안 의원님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찬성 발언이 언제 나오냐 하면 반기문 총장 사퇴한 바로 그 시기에 사드 찬성으로 바꾼 거죠. 보수표로 의식해서. 그다음에 당론은 또 언제냐.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국민의당하고 단일화는 국민의당의 사드 반대 당론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국민의당도 사드 반대 당론을 바꾸겠다라고 안 의원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이 다 다릅니다. 아닙니까? 북핵 5차 핵실험, 그건 오히려 제가 문 후보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문 후보께서 그 상황 변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상황 변화가 없는데 왜 그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았냐고 하길래 그동안의 상황 변화로 가장 큰 게 5차 북핵 실험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상황 변화가 아닙니까라고 5차 핵실험은 예. 그 이후에도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고 5차 그다음 두 핵실험 번째로는 때문에 상황 변화가 있어서 반대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상황 변화가 없는데 왜 바꿨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아니 5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무슨 상황 변화가 없다는 말이냐 그걸로 제가 물어본 거고. 예,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 측에 먼저 물어보죠. 지금 당론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후보 측에서는 하셨는데 네. 당론으로 보통 바꾸게 되면 의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미처 못 느낀 건지 아니면 정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 부분부터. 보통은 이제 의총을 열어서 과반 이상의 의견을 가지고 당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선거 상황이어가지고요. 모든 의원들이 다 지역에
현장 유세 나가 있고 그래서 의원총회 서울에 지금 모여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선거 앞두고 다른 후보들께서는 왜 당론은 정리가 안 됐냐 이런 또 질문을 하고 국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니까 당론을 빨리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당론을 확정은 해야 되는데 소집은 못하니까 서면과 전화를 통해서 각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받은 거니까 사실은 뭐 당론이 된 거죠. 그중에 지금 5분 정도 빼고 다 찬성을 하신 거니까 과반은 훨씬 넘었고 그러니까 사드 배치 찬성이라는 당론인 건 확실합니다. 예. 네. 지금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입장이 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장이 조금 선회한 거 아니냐. 지금 안보 위기감이 좀 고조되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도 사실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일부에서 일각에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것은 이것이 차기 정부에서 사실은 대중국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지렛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의 기회를 줘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 했던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좀 당황스러운 것은 안철수 후보님께서 전부터 굉장히 그 선명하게 반대 입장을 내셨고 반대 당론을 국민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몰렸던 게 사실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입장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을 지금 보시면 이제 지난 5차 핵실험이 지난 9월 9일 날 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것이 상황의 변화라고 규정하시면서도 상황의 변화가 있은 2달 후인 11월 달의 인터뷰에서도 사드 배치 반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선거 때니까 뭐 어떤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유승민 후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와의 어떤 그 경쟁, 보수 경쟁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시점마다 예를 들어서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한 인식한 그런 어떤 행보를 해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치공학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는 상황 변화 이후에도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아까 안철수 후보님께서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 말씀하신 지금 성주의 문제는 이미 배치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아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실시 설계의 문제나 환경 영향 평가의 문제 이런 것도 전혀 되지 않고 급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 그 연내 사드 작전 운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배치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5월 9일 선거가 끝나기 전에 배치를 끝내야 되겠다는 정치적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 영향 평가나 기본적으로 설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하게 이루어지면서 겉으로는 어떤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저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꾸 불신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안철수 후보 이제 사드 배치 반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방금 두 분이 또 설전을 하셨는데 예. 저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님 말씀은 그겁니다.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 왜 사드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뀌었냐라고 하니까 안철수 후보 본인이 생각하는 상황 변화가 이거 이렇게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과정에 5차 핵실험 얘기를 하고는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다시 5차 핵실험 이후에도 그대로 반대하지 않았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안철수 후보께서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자위적 조치로서의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입장 표명을 했었거든요. 5차 핵실험뿐만 아니라 그 후에 뭐 김정남 암살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북 강경 기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5차 핵실험에서 뚝 끊겨서 그 후로도 뭐 찬성하지 않았냐, 반대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바꾼다에 자꾸 문재인 후보께서 집중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묻고 싶어요. 정치 지도자이고 대통령이 되려는 분이 본인이 처음에 판단한 게 있을 겁니다. 뭐 사드 같은 경우에도 찬성이든 반대든. 그런데 그 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 판단을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을 때 끝까지 아니 내가 말을 바꾸면은 다른 사람들이 말 바꿨다고 비난하지 않겠느냐.
나는 어쨌든 처음 생각을 고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께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했냐 반대했냐 언제부터 반대했냐 이거 따지시기 전에 본인 지금 대선 주자 1위 하고 있는 후보 아닙니까? 안보가 든든한 대통령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면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사드 배치 당장 어제 또다시 이 실전 배치가 진행이 됐는데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의 본인 생각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밝힌 다음에 차기 정부에서 더 논의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차기 정부 얘기하시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 5분이 다 차기 정부 되려고 나오신 분이에요. 본인들이 차기 정부가 되겠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차기 정부를 얘기하면서 계속 회피를 하고 선거일까지 가겠다라고 하시면 교육이든 경제든 다 차기 정부에서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얘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예, 바로 듣겠습니다. 제가 바로 예. 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예, 우리 강현재 변호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아젠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이런 문제, 더구나 북한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그 변수들을 놓고 그 변수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특히 대북 문제는 그때그때 당근과 채찍을 교대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떤 통치 행위 판단이 고도로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보고 이 문제를 왜 당론으로 정하지 않느냐라고 당론으로 답하라. 그걸 당론으로 정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칼로 물 긋듯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치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적어도 문재인 후보는 적어도 국정을 운영해 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종합적이고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 지도자 중에 국익을 최우선시하지 않는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G2 시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맞닥뜨린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 아까 제가 지렛 때 얘기했습니다만 차기 정부가 이것을 전체를 놓고 운영을 하면서 또 미국이 대아시아 정책을 6개월 지금 안에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이것을 서로 조율할 것인가는 차기 정부가 종합적 판단 능력을 갖고 하는 것이 맞다인 것이지 그것이 안보가 불안한 후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짓는 것은 또 다른 색깔론의 다른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안보 불안하다는 말씀 안 했고 스스로가 안보가 튼튼한 대통령이라고 하시면서 가장 지금 현안이 된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지금 순간의 생각은 조차 얘기하지 않고 모호성을 띠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전략적 스탠스, 모호한 스탠스 필요하겠죠. 그건 대통령이 된 다음의 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라는 걸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지금 문재인이라는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정도는 알 권리가 있고 그걸 안 상태에서 저는 투표하는 게 국민들의 권리라고 보는 겁니다. 짧게 대선 후와 대선 전의 지금 상황을 섞어서 네. 이렇게 자꾸 전략적 모호성 마치 지금 이미 대통령이 됐으니까 국익을 위해 모호성을 취한다. 이 말씀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안 맞는 얘기다. 아니 저도 뭐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네.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5번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되실 자격이 있으시고 그럴 기회를 갖고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 자,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이야기하면 한쪽에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겠죠. 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운영을 해본 경험에서 비롯된 국익을 지키려고 하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거꾸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입체적인 해석을 위해서 다른 예. 분들 말씀도 좀 듣죠. 근데 참 한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4월 6일, 7일이 트럼프하고 만나고 와서 중국이 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중국이 미국의 북한의 핵시설 폭격도 핵실험을 한다면 이제는 용인할 수 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하고 경고를 하니까 북한이 태양절이나 창군절에 아무런 어떤 도발을 하지 못하고 지금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북한이 아마 한국의 대선 이후 한동안은 조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중국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미국의 압력에 동조하는 식으로 선회했느냐? 그건 중국의 내부의 이익을 봤을 때 맞설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 사드 당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알바끼니 어쩌냐 하는데 아니 이미 기계 레이더와 그다음에 발사대 그리고 요격 미사일이 오산 기지나 외관 이 기지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게 거기 있으면 알바끼가 아니고 성주에 지금 올라가면 오늘 새벽에 그게 알바끼입니까? 지금 갔다고 바로 가동이 됩니까? 전기가 공급이 되면서 레이더가 돌아가고 이렇게 착장이 돼야 이렇게 가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알바끼 논란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미국이 분명히 서두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서두르냐? 대선에서 한국의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미국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 탄생한 정권이 사드 문제를 시발로 입장을 분명하게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한국 측에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까지도 자기들의 어떤 대북 압박에 동참을 시켰는데 이제 한국의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한국의 새 정권은 어떤 입장이냐라는 테스트를 사드를 통해서 보고 싶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게 보이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입장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 한 달간의 이 사드 문제를 비롯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의 시각은요. 지금 국민들 다수가 전술핵 배치도 찬성하고 사드 배치도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이 좀 달랐다 하더라도요. 국민들의 또 국익에 또 전체 주변 국가의 열강에 흘러가는 모습에 맞게 입장을 전환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상황이 갑론을박할 시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13일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대통령이 결정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이 거리돼서 권한대행과 내각체제입니다. 그러면 차기 대통령이 우리 국가 안보의 중요한 사항들을 절차에 따라서 이 판단해야 될 여지를 지금 정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원천 차단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환경 영향평가라든가 시설공사 주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진행해야 될 법적으로 진행될 절차를 지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며칠 후에 뽑힐 대통령은 아무런 판단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끌려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중국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우리의 주권이 훼손되고 또 이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이 이를 방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과거 같으면 이런 대선 국면에 들어섰으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지금 대선 이후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안들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을 정도 중요한 사안은 일단은 미루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 것.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안보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이런 중대한 사안, 외국과 이 안보 문제가 있잖아요. 대외관계 연결이 될 때는 우리 국제정치학이나 협상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그 절차와 법에 따른 이 부분을 잘 다뤄야 국가의 내부 분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면 지금 지역 주민들 반발하고 국민들 이런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며칠 후에 대통령이 될 분들이 아무런 판단도 하지 못한 채 이 상황을 방치하게 되는 거.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이 지금 심각하게 그것도 차기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부처가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후보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국민들 중에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안보의식을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 할 거라고 다 믿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후보가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입장을 정리해야 해서 차기 대통령이 외교 안보에 대한 주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결정을 하도록 해주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 예. 이 상황에서 뭐 변경이 됐거나 아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할 때가 아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내기 위한 지렛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의 기회를 줘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 했던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좀 당황스러운 것은 안철수 후보님께서 처음부터 굉장히 그 선명하게 반대 입장을 내셨고 반대 당론을 국민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그 몰렸던 게 사실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입장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을 지금 보시면 이제 지난 5차 핵실험이 지난 9월 9일 날 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것이 상황의 변화라고 규정하시면서도 상황의 변화가 있은 2달 후인 11월 달의 인터뷰에서도 사드 배치 반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선거 때니까 뭐 어떤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유승민 후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와의 어떤 그 경쟁, 보수 경쟁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시점마다 예를 들어서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한 인식한 그런 어떤 행보를
해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치공학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했는데 상황 변화 이후에도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아까 안철수 후보님께서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 말씀하신 지금 성주의 문제는 이미 배치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드 얘기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레이더와 발사대 등 사드 핵심 장비가 오늘 새벽 부지인 성주 골프장으로 반입이 됐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황재현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정확히 몇 시에 들어간 겁니까? 네, 사드 핵심 장비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경북 성주의 성주 골프장에 반입됐습니다. 주한미군은 레이더를 앞세우고 전자장비 관련 차량, 그리고 발사대 차량 순으로 골프장에 진입시켰습니다. 보통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발사대 2기 혹은 3기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은 발사대와 장비는 앞으로 추가로 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6일 수송기를 통해 발사대 2기를 오산 공군기지로 옮긴 것을 시작으로 장비 운송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후에는 한국 반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왔습니다. 새벽에 전격 이뤄진 반입에 대해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작전 운용 능력을 연내에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주 골프장 인근에서는 진입에 반대하는 군민 수십 명과 도로를 확보하려는 경찰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았다며 대선 이전에 다고 당론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후보 측에서는 하셨는데 네. 당론으로 보통 바꾸게 되면 뭐 의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미처 못 느낀 건지 아니면 정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 부분부터. 보통은 이제 의총을 열어서 뭐 과반 이상의 의견을 가지고 당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선거 상황이어가지고요. 모든 의원들이 다 지역에 뭐 현장 유세 나가 있고 그래서 의원총회 서울에 지금 모여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선거 앞두고 다른 후보들께서는 왜 당론은 정리가 안 됐냐 이런 또 질문을 하고 국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니까 당론을 빨리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당론을 확정은 해야 되는데 소집은 못하니까 서면과 전화를 통해서 각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받은 거니까 사실은 뭐 당론이 된 거죠. 그중에 지금 5분 정도 빼고 다 찬성을 하신 거니까 과반을 훨씬 넘었고 그러니까 사드 배치 찬성이라는 당론인 건 확실합니다. 예. 지금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입장이 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장이 조금 선회한 거 아니냐. 지금 안보 위기감이 좀 고조되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도 사실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일부에서 일각에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것은 이것이 차기 정부에서 사실은 대중국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언제 놓으냐 하면 반기문 총장 사퇴한 바로 그 시기에 사드 찬성으로 바꾼 거죠. 보수표로 의식해서. 그다음에 당론은 또 언제냐.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국민의당하고 단일화는 국민의당의 사드 반대 당론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국민의당도 사드 반대 당론을 바꾸겠다라고 안 의원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이 다 다릅니다. 아닙니까? 북핵 5차 핵실험, 그건 오히려 제가 문 후보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문 후보께서 그 상황 변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상황 변화가 없는데 왜 그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았냐고 하길래 그동안의 상황 변화로 가장 큰 게 5차 북핵 실험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상황 변화가 아닙니까라고 5차 핵실험은 예. 그 이후에도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고 5차 그다음 두 핵실험 번째로는 때문에 상황 변화가 있어서 반대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상황 변화가 없는데 왜 바꿨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아니 5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무슨 상황 변화가 없다는 말이냐 그걸로 제가 물어본 거고. 예.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 측에 먼저 물어보죠. 지금 당론으로 장비를 배치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새벽 전격 배치는 이런 그동안의 발언과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환경 영향 평가와 시설 공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주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선 성주의 사드 반입은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캠프 측에서 얘기를 했고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환경 평가도 안 하고 한밤중에 기습밭이라니 유감이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후보들도 관련한 내용이 전해지면 다시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네. 어제 이와 관련해서 사드 계속된 공방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드가 핵심 장비들이 전격 배치되면서 어떤 입장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그와 관련한 의미가 조금 부각되는 양상이 되긴 한 것 같은데요. 어제 공방을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목조목 반대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면서 오히려 우리 당 보고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비판하셨어요. 아까 5차 핵실험 때문에 찬성으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했는데 아닙니다. 5차 핵실험은 작년 9월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작년 11월에도 우리 앙호님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찬성 발언이